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참담한 형제 싸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세 아들을 키우며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청소 일을 하시며, 단 하루도 당신을 위해 사신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선 검은 옷을 입은 세 아들이 영정사진 앞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형은 묵묵히 앉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둘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조의금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막내는 손에 봉투 몇 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며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작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둘째가 말했다. 이 봉투들 누가 챙기고 있어? 그럼 나랑 막내랑 나눠야지. 막내가 말했다. 왜 나눠? 형이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받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형 몫이야. 둘째가 소리쳤다. 그게 말이 돼. 엄마 장례식 와준 건 다 우리 가족한테 온 거고. 그 돈은 다 나눠야지. 네가 다 가져가겠다고. 막내도 지지 않았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해준 말도 있어. 막내 네가 앞으로 힘들 테니까 내가 조금 챙겨줄게. 그랬단 말이야. 둘째는 비웃듯 말했다. 그런 말 다 했다. 나한텐 네가 결혼하고 자식 키운다고 더 줄 거라고 하셨다. 그럼 나는 뭐냐? 둘 다 엄마 말만 기억나고. 나는 바보냐? 큰형은 그 순간에도 아무 말 없었다. 이미 조의금은 물론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 땅, 적금 통장 다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장남으로서 정리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둘째와 막내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빈소 안에서 둘이 서로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봉투 뺏으려다 손등이 부딪혔고, 조문객 앞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누가 엄마한테 더 잘했니? 누가 병원비를 더 냈니? 누가 마지막 날 곁에 있었니?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됐다. 눈물 대신 금액을 따지고, 기억 대신 지분을 주장했다. 둘째가 말했다. 형이 땅 포기한 건 알겠어. 그럼 우리 둘이 나눠야지. 그게 맞지.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왜 반반이야? 엄마 돌아가시기 전 땅에 대해 나랑 얘기하셨어. 내 이름으로 바꾼다고 하셨다고. 둘째가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넌 진짜 양심이 있냐? 말이라고 다 믿냐? 증거 있냐? 녹음했냐? 막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럼 형도 증거 있냐? 지금 이 상황이 웃기지도 않냐? 장례식장에서 무슨 짓이냐고. 말다툼은 손찌검으로 번졌다. 빈소 옆 작은 방 안에서 둘은 서로 멱살을 잡았고 봉투는 바닥에 흩어졌다. 큰형은 가만히 앉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다.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은 조용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보내는 마지막 자리에서 두 아들은 어머니가 남긴 돈과 땅 때문에 서로를 짓밟고 있었다. 조의금, 땅 문서, 적금 통장, 그 모든 것이 피보다 진해져 있었다. 큰형은 그저 생각했다. 어머니, 이게 우리가 만든 모습입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놨지만 형제라는 이름은 저 혼자 지킬 수 없는 모양입니다. 싸움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도 둘은 연락을 끊지 못했다.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는 말, 유언장을 확인하자는 말, 문서 확인, 공증 요구,
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사랑이 아니라 갈등이 되어 형제 사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장례식은 싸움 속에서 끝났다. 큰형은 조용히 말없이 갈라지는 형제들의 틈을 막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조의금은 니들이 챙겨라.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장례식장의 싸움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동생들은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과 현금을 두고 본격적으로 대립했다. 둘째는 말했다. 막내가 더 챙기려 한다. 형 이럴 거면 형이 나서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막내는 자기 주장만 한다. 막내는 말했다. 둘째 형은 돈 욕심이 너무 많다. 엄마가 나한테 더 주겠다고 했던 말이 있는데 왜 나한테 다 줄 순 없냐? 내가 그동안 엄마 곁에 있었잖아. 큰형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만 싸워라. 나는 땅도 예금도 집도 다 필요 없다. 니들끼리 알아서 나눠라. 그러나 욕심은 감정을 삼켜버렸다. 둘은 더 자주 만나면서 더 자주 다퉜다. 서류를 확인하자. 어머니가 누구 이름을 말했는지 증언을 들어보자. 공증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동생들은 어머니의 집 앞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인사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등기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며 한쪽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 했었고 다른 한쪽은 절대 양보 못하겠다며 버텼다. 어느 날 큰형은 두 사람을 불러 모았다. 작은 식당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힌 뒤 말했다. 우리 정말 이러지 말자. 엄마가 이 꼴 보시려고 그렇게 평생 고생하신 거 아니잖아. 하지만 둘째는 말했다. 형이 안 받는다고 다 끝난 줄 알아. 형이 다 정리하고 나눠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막내는 더 거칠게 말했다. 형은 책임 회피야. 형이 손 놓으니까 둘이 싸우는 거잖아. 가족을 지킨다고 했으면 중간에서 해결이라도 하던가. 그 순간 식당 안에서 고성이 오갔다. 둘째가 물컵을 밀쳤고 막내가 식탁을 두드렸다. 말싸움은 곧 욕설이 되었고 테이블 사이에 놓인 수저통이 엎질러졌다. 큰형은 말렸다. 제발 그만해라. 이게 형제냐? 이게 사람이냐? 하지만 동생들은 이미 선을 넘었다. 둘째가 막내의 어깨를 밀었고 막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둘째의 멱살을 잡았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며 시선을 돌렸다. 식당 주인이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두 동생은 서로를 다시 보지 않았다. 연락을 끊었고 서로를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큰형은 그날 밤 어머니 영정 사진을 꺼내들었다. 어머니, 저 큰 아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놨는데 욕심은 정말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오늘도 동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둘째에게는 전화를, 막내에게는 문자를. 형이 부탁한다. 그만 좀 하자. 엄마 앞에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 둘 다 답이 없었다. 형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꼭 쥐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다. 형제라는 이름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부서질 줄 몰랐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그 말.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이 아직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일도 또 연락할 것이다. 동생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면서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몇 번이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했지만 둘째와 막내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형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삼형제를 불러 모았다. 우리 셋이 같이 만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 더 이상 서로 싸우는 모습 이제 그만 보자. 만남은 서울 외곽 조용한 한 식당. 오래전 가족 외식하던 그곳. 둘째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막내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다. 큰형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너희 말 다 들었고 서류도 내가 다 확인했어. 어머니 땅, 어머니 예금. 형은 지금도 다 필요 없다. 하지만 너희가 계속 싸우는 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둘째가 말했다. 형 지금 이게 정리가 돼. 막내는 듣지도 않고 지 말만 해. 막내가 발끈하며 말했다. 둘째 형이야말로 무슨 말만 하면 짜증부터 내잖아. 내 말은 다 무시하고 큰형이 손을 내저었다. 둘 다 조용히 해라. 지금부터는 형이 말할 테니까. 큰형은 가져온 종이 몇 장을 꺼냈다. 부동산 시세, 예금 잔액, 어머니가 생전에 갚지 못한 병원비, 장례식 비용, 하나하나 항목을 나열하며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설명했다. 예금은 둘이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 장례식 비용은 둘이 반반 부담하자. 땅은 평수 기준으로 나누되 형이 보기엔 둘째가 농사를 일부 도왔으니 그 부분은 고려하자. 막내가 말을 끊었다. 아니 그럼 난 뭐야. 나도 엄마 곁에 오래 있었고 돌봄 병원도 같이 다녔다고. 왜 맨날 둘째 형 편이야. 둘째도 소리쳤다. 지가 뭐 대단한 거 했다고. 맨날 엄마 옆에 있던 걸 돈으로 환산하겠다는 거냐. 그럼 나는 뭐냐. 다 나 혼자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큰형이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 손을 들었다. 제발 좀 그만해라. 이게 뭐냐. 너희 형제 맞냐? 하지만 말리는 것도 소용없었다. 둘은 말이 점점 거칠어졌다. 내가 더 힘들었다. 형은 몰라서 그래. 지가 더 챙기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참는 거야. 형이 아예 빠지니까 이 사단 나는 거라고. 그동안 뭐 했냐? 누구 편이냐 결국. 큰형의 이마에 핏줄이 솟았다. 턱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다. 그 순간 형은 말없이 일어나 둘째의 뺨을 세게 한 대 때렸다.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막내가 형을 보며 눈을 부릅떴다. 형, 뭐 하는 거야? 잊혔어. 형은 숨을 고르지도 않고 이번엔 막내의 뺨도 세게 쳤다. 둘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 형, 지금 폭력 쓴 거야. 이건 진짜 아니다. 형은 크게 소리쳤다. 정신 좀 차려라.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분이 남긴 거 가지고 니들 왜 이렇게까지 가냐? 진짜 못 봐주겠다. 막내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둘째도 따라 나가며 말했다. 됐다. 형이 먼저 손 올렸어. 경찰 부를 거야. 폭력은 선 넘었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릴 생각도 붙잡을 힘도 이제는 없었다. 잠시 뒤 식당에 경찰이 도착했고 둘째와 막내는 경찰에게 설명했다. 이 사람 우리 형인데요. 갑자기 뺨을 때렸어요.
우리가 맞았다고요. 경찰이 형에게 말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진정하시고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안 됩니다. 형은 손을 들어 이마를 짚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거였네요.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본 큰형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저 큰 아들이에요. 죄송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화해도, 가족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제 저도 그만 지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싸움은 끝이 났다. 재산은 서류로 정리가 되었고, 땅도 예금도 둘째와 막내가 원하던 방식대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분할되었다. 큰형은 모든 문서에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사인도, 인감도, 말도 없이 내어주었다. 형이 그랬지. 다 필요 없다고. 니들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게 마음 편하다고. 그렇게 갈라진 손끝에서 모든 게 정리되었다. 그 뒤로 연락은 더더욱 끊겼다. 둘째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고, 막내는 어머니 살아생전 살던 집을 처분하고 도시로 나갔다. 어느 누구도 서로의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명절에도, 기일에도, 어떤 문자도 오지 않았다. 큰형은 혼자 남았다. 혼자 집안을 정리하고, 혼자 제사 음식을 차리고, 혼자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절을 했다. 어머니, 저 큰 아들이에요. 또 혼자예요. 그래도 절은 해야죠. 제사만큼은 꼭 지켜야 하잖아요. 제사를 끝내고 난 뒤에도 형은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둘째에게, 막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연락 안 해도 괜찮다. 형도 괜찮다. 다 이해한다. 다 지나간 일이다. 하지만 어머니 제사만큼은 꼭 와라.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형제로서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겠냐. 답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형은 혼잣말을 했다. 형제가 3명이나 되는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외롭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바로 가족이 있는데 아무도 곁에 없는 그 순간이란 걸 이제야 알겠다. 그래도 형이랐어. 장남이랐어. 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킨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니들은 싸워도 같은 피다. 같이 울고 같이 웃던 형제다. 그 말을 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그 동생들을 오늘도 찾는다. 미운 건 순간이고 사랑은 평생이니까 나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킨다고 중얼였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